배우 이선균 씨 사망 사건이 굉장히 또 문화예술인들한테는 큰 충격을 줬던 것 같고 이 자리에 그 문성근 선생님 출연하셔가지고 그런 상가는 처음 가봤다. 너무 조용하고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사건은 그때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굉장히 제가 어릴 때죠. 만 22살? 만 22살일 때 저희 소속사하고의 분쟁이 좀 있어서 그런데 그때 소속사하고의 분쟁이 있던 와중에 누군가가 저를 이제 마약을 한다고 소문을 내고 공익신고 같이 그렇게 제보를 해서 그런데 한 달 반 안에 제가 서울지검도 갔다 오고 수원지검 검사 받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송파경찰서에 가면서 그게 사건이 이제 바깥으로 뭐 그 마약 수사 인지 사건으로 하다 보니까 뭐 폭력으로 해갖고 뭐 건달 남자친구를 동원해서 뭐 기획사 사장을 팼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일파만파 나오게 되는데 도저히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예, 저는 그냥 마약 조사를 하자는데 머리카락이랑 이제 소변 검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서울지검 때는 뭐 뭣도 모르고 끌려가고 하룻밤을 유치장에 있어야 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수원지검 때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초구청 이제 화장실에서 여경을 한 분을 대동을 해갖고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서 다 이제 검체를 해주고 그랬는데 송파경찰서는 그냥 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냥 저는 검사하면 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 뭐 그냥 가둬놓고 그러고는 자고 일어나 보니까는 온갖 언론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균 사건이 물론 이제 그 개인의 일탈 뭐 이런 걸로만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수사기관을 이용한 어떠한 그 정부의 잘못이나 이런 걸 덮기 위한 그런 공작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언론으로 더 크게 퍼뜨리고 이 사람을 도저히 숨을 쉬고 자기가 살아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한 건 결국 정부와 언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 10년간 고생했어요 그때. 10년이나? 네, 10년간 고생했는데 그때는 심리 상담도 없죠. 뭐 공황장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말조차도 없었을 때였어요. 근데 22살짜리 여자애가 자다가 말고 벌떡벌떡 일어나요. 막 자다가 그냥 심장이 답답하고 두근거려서 벌떡 일어나요. 너무 그러면 잠을 또 못 자요. 자면은 또 악몽을 꾸고,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때로는 제가 누군가를 막 이렇게 해야 하는 꿈을 꾸고 막 이런 게 제가 30 넘어서까지 이어졌었죠. 30 넘어가니까는 이제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제 막 방황도 하고 그걸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산에 가자 뭐 해외 가자 그래서 오지 여행 하시던 분이니까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좀 많이 좋아졌고 또 제 동생이 김치 봉사 가자 뭐 하자 왜냐하면 사람을 보기가 싫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봉사를 하러 가니까 거기 계신 분들 아이고 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고 일단 좋아해 주시니까 내가 세상에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나는 얼굴을 내밀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려져 버렸다. 이걸로 해서 저도 어쩌면은 뭐 달리했을지도 그러니까 모르죠. 저희 지금 작가가 찾아준 기사 봤더니 2011년 11월 24일 기사인데 그때 뭐 굉장히 뭐 옷을 다 벗기며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런 것까지 시키고 그랬었나요? 상당한 모욕감이 드셨겠어요. 저는 무슨 뭐 제가 테러범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테러범도 아니고 제가 갑자기 있다가 끌려가가지고 무슨 뭐 이상한 뭐 신체 어느 한 부위에 뭐 마약 같은 걸 숨겨갖고 들어갈 일도 없고 그런데 세상에. 왜 그렇게까지 베껴갖고까지 검사를 하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수치심과 일단은 그런 걸 당했었을 때 자백 강요를 당한 거예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죠. 그 이제 제가 끝까지 이거는 그 팬이 와서 나한테 저걸 한 거고 무슨 뭐 공모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진을 저한테 꼭 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하자면 너무 복잡합니다. 본질은 뭐냐면은 돈 문제였거든요.
돈 문제였어요. 예. 네, 그 돈 문제가 생겼는 이제 그 돈을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간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저랑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제가 떠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투자 받은데 그 돈을 안 물어줄 거 아니에요. 한 3배 물어줘야 되니까. 그런 네. 일이 있었구나. 그 당시에 한 10몇 억 정도니까 투자 받은 돈이 세상에. 예, 97년 엄청 큰 돈이죠. 당시니까요. 1997년 당시.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거의 뭐 내- 이제는 말할 수 예. 있는 분위기로.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영수 처리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런 걸 저한테 내역을 주는 거지 제가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역도 없지. 네. 되치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기 사건이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지껏 그렇게 똑같은 형태로 아직도 하고 그렇게 있다는.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연예인들 소속사와의 네, 관계 네. 이런 게. 그래서 그 예술 활동 대상자 예. 쌍방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발급법을 저는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거 진짜 중요하네요. 저희 이 세금 계산서 끊어 보면은 거기 예. 공급받는 자가 예, 예. 이제 그 이메일 주소로 해서 관계자한테 보내게 돼 있잖아요. 네, 세무 네. 관계자한테 예. 회사 내에 예. 뭐 경리를 보시는 분이라든지 이메일 하나만 더 넣으면 되잖아요. 예. 예, 그 그렇죠. 활동 자체를 직접 예. 수행한 사람한테. 예. 예, 그래서 그 너무 내역을 필요한 다 법안이네요. 보내주면 그러니까 되는데. 사실 그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는 그냥 막 뭐 돈 많이 벌고 막 유명해지는 네. 연예인 막 이렇게 딱 하는데 사실은 세부적으로 살펴볼 게 너무 많다. 네. 그 법을 꼭 해야 이게 되겠다. 사실은 넷플릭스가 영화 한 편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제작하잖아요. 네. 100억 예산 규모의 영화를 제작하면 제작사한테 4억만 줍니다. 그거 하고 어떻게 만들어요? 수고비로. 네. 그러니까 100억짜리 진짜요? 투자해서 4억만 줘요. 진짜예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모든 저작권을 다 가져가요. 네.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네. 넷플릭스가 투자해서 나가는 작품은 제작사가 네.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야, 이것도 바꿔야 굉장히 되겠다. 문제가- 그러니까 네. 그 OTT 관련해서 네. 네. 상당히 많이 바라보고 바꿔야 되고 네. 예. 우리나라의 TVN이랄지 뭐 쿠팡이랄지 예, 이게 네, 어려운 게 예. 넷플릭스는 될 줄 알았지. 예. 근데 안 돼. 이 시장이 국내 시장에 조금 한정돼 가지고 그렇죠. 예, 예. 이게 장사가 잘 안 돼요 최근에.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영화계가 매우 어려운 불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편 천만 영화 나오는 것이 네. 영화계가 잘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구나. 매우 어렵고 네. 아까 이제 이성균 네. 배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명백하게 사회적 타살이죠. 그렇죠. 아니 네. 국가 폭력에 의한 타살입니다. 명백하게. 네. 수사하는 쪽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게 안거서공 정권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어. 네. 그래서 수사 내에 마약팀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이태원 참사 때도 제일 먼저 간 게 마약팀 아니에요. 맞습니다. 얘들 마약한다고 생각한 거야. 예.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마약팀을 만들어서 이성균도 돈 문제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 협박하는 사람이 충분히 돈을 못 뜯어내니까 제보한 거거든. 네. 네.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팀은 오직 이것만 믿고 이성균을 올가맨 거고 네. 이성균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말을 안 믿어. 믿어주지 않아요. 이미 마약팀에서 작정하고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를 계속 언론에 흘리죠. 진짜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성균 배우 사망 사건은 명백하게 국가 공권력에 의한 타살 사건이에요. 자살이 아니라 이게 행위는 자기 스스로. 사진으로 갔지만 네. 그러나 전 과정이 폭력적 살해 사건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그래서 이성균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또 우리 동네 시골 네. 동네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의 아저씨 다시 보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맞아요. 시골 동네 말고 전국이 그랬어요. 아 그런가요? 저는 시골 동네밖에 몰라가지고 나의 아저씨 다시 보기를 하면서 네. 주변 사람들이 정말 지금 봐도 명작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불과 며칠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네, 이성균 씨를 추모를 했죠. 네. 아, 그랬어요? Time to Say Goodbye를 이제 같이 부르면서 네. 이성균 씨 얼굴을 띄워놓고 아. 추모를 했었습니다. 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요? 네. 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비정상적입니다. 왜 이렇게 맞습니다. 됐는지를 판단하고 결국은 정치가 올바르게 가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